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건입니다. 모든 좌파 언론들과 이에 편승하는 한국 및 주요 서방 언론들은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결해야 된다는 듯이 판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진짜로 대법원이 그렇게 대통령 대선 나갈 자격 없어 판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궁금하고 불안해하실 분이 엄청 많으신데요. 우선 민주당이 장악한 콜로라도 좌파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한 판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한 판결인가,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여러 주에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 일색인 메인주가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했지만 미시간주, 미네소타, 오레건, 네바다, 일리노이, 애리조나, 오레건, 와이오밍, 웨스트 버지니아주, 매사추세츠 등에서는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몬태나, 아이다호, 유타, 캔자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펜실베니아, 뉴저지, 커네티컷 주에서는 소송이 원고 측의 보기로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말하자면 50개 주 중에서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주는 콜로라도와 메인주 단 2개뿐인데요. 언론은 48개 주에서는 박탈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가려버리고 마치 2개 주에서 대통령이 박탈당했으니 전국에서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듯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8대 2의 구도인데요. 왜 연방대법원이 마치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마음대로 분석해대고 기대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니라 뻔하죠. 어떻게든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연방대법원이 할 일을 하는 거라는 압력이자 선동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소송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 변론에 들어갔는데요. 언론은 벌써부터 연방대법원 자체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데다가 법리, 정치적 측면 등을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관측하고 있는데, 좌파 언론들 마치 대통령 대선 자격이 박탈당한 것처럼 조바심 내고 있는데 믿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실시된 변론의 핵심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오늘 구두 변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좌파로 분류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마저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콜로라도의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해당되는 대통령 출마에 금지될 수 있는 목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좌파들이 뒷목 잡을 얘기를 사이다처럼 좌파 판사님이 웬일로 해준 겁니다. 브라운 판사는 왜 14조 3항에 대통령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콜로라도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제이슨 머레이에게 물었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나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들은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대통령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판사님의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헌법 14조 3항에는 연방의원이나 오피서, 즉 연방 공무원으로 헌법에 따라 일하겠다고 선서한 사람 중 반란에 가담하거나 미국의 적을 위해 행동한 인간은 어떤 공직에 몸담는 것을 금지한다고 직시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이 조항에 연방의원이나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직시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써있지 않다, 그겁니다. 좌파들은 오피서, 이게 결국 대통령도 포함되지 않았냐 이건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선출직이죠. 그럼 연방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라면 국회의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은 안 쓰여 있느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주는 대통령에게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정치는 불안했고 전쟁과 반란은 언제나 터져도 이상할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반란의 가담에 악랄한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행동한 수많은 혁명가들이 후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에 준하는 행동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투사들도 많았는데 이들을 헌법으로 대통령에 나서는 것을 막아도 되냐? 미국의 선조들은 이걸 생각한 거겠죠. 대통령을 위해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바이든이나 좌파 민주당과 투쟁해서 반란에 가담했다는 역사적 평가와 동떨어진 좌파가 득세하는 현 세대의 프레임에 대통령이 빠진 상황에서 이런 혁명적인 인물을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것을 막겠다고 좌파들이 헌법을 악용하는 것을 미국의 선조들은 용서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또한 각 주의 법원들이 연방직인 미 합중국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의 적격성을 임의대로 판단해 선언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다른 쪽에서 자격 박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중국 기업에서 후원박 우크라이나와도 밀착해 각종 의혹을 낳고 있는 바이든은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느냐? 이거 소송하면 또 얼마나 논란이겠습니까? 로버츠 대법판사는 상당수의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구든 투표용지에서 제외한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면서 그러면 소수의 주에서만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왜 특정 주에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가 라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어느 항목에 트럼프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후보에는 적용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나온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던진 판사들의 구두 변론에 좌파 변호사가 얼마나 제대로 대응해 이야기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관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되어 이런 앵무새같이 가짜는 말만 늘어놓을 게 뻔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구두 변론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는 연방 대법원을 믿고 있다라고 반응했는데요. 대통령은 구두 변론 후 말하라고 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금 대법원 판결을 지켜봤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나는 민주당의 선거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급진좌파는 역사상 전례 없이 정치를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연방법무부와 백악관이 함께 나서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사건은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으며 바이든이 짜낸 것이다. 선거 개입이며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 이 모든 프레임을 그대로 전 세계 언론들이 받아쓰게 하면서 한인들 대부분도 대통령을 무슨 추잡스러운 반역자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모두 제대로 판단하고 밝은 내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